자, 행정법 단원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진도별로 우리 기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시험에 앞서서 이제 최종 정리와 자기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일단 책은 이제 기출 문제집이고 진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테마 100개로 이제 세부 쟁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범위하고 문제 유형별로 이제 세분화되어 있고, 일단 오늘 시작은 이제 첫날인데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 행정행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그 80페이지에 테마 21번 행정작용의 대명사인 처분, 그 행정행위부터 해서 우리 쭉 풀어보고 맨 마지막 주차에 맨 앞에 있는 행정법 서론, 거기를 맨 마지막에 볼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서론은 이제 맨 앞에 있지만은 그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1, 2, 3, 4번 지문이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출제 비중이 높은 행정행위부터 해서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 절차와 행정소송, 그리고 국가배상 쭉 보고 맨 마지막 주차에 행정법 서론에 있는 그 일반 원칙들과 이제 판례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풀이 강의인데 이게 이제 5개년 기출 문제는 이제 빠짐없이 다 들어 있고, 특히 행정사라고 해서 자격증 시험 문제지만 그게 소방행정법하고 문제의 길이라든가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을 정할 때 이제 3개년 기출이냐 아니면 5개년 기출이냐 아니면 이제 10개년 기출을 다 모아놓게 되면 그건 이제 보통 두 권으로 분권돼 있고 한 1200에서 1400페이지 되는데 요즘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 옛날 문제까지 좀 많이 있어서 일단 요 책에서는 5개년 기출 문제는 이제 다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책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1부하고 2부 나눠져 있는데 요 기출 문제집 자체가 소방행정법 전용은 아니고 다른 행정법이 이제 과목에 들어 있는 직렬들 전부 대비하는 기출 문제집이어서 그 1부, 2부 나눠져 있어요. 소방행정법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1부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 그 2부에 있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을 제가 나중에 따로 체크해 드릴 거니까 일단 1부, 그럼 페이지가 아마 680페이지, 650페이지 그 정도 될 거예요. 1부까지만 보시면 되고, 그 문제별로 난이도가 상중하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 난이도 하로 돼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고, 그런 문제들로 우리 시험의 70%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그 난이도 하로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 기본 강의 들으셨던 여러분들이 그 아침 모의고사에서 다 다뤄봤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해설 강의에서는 학업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문, 그리고 중급하고 상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발췌해서 이제 체크해 드릴 거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계속 정리하시면 돼요. 복습할 때는 문제 자체가 아예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이제 복습하실 때는 읽어보실 때 그 문제 같은 거 이제 자 같은 걸로 문제만 딱 가리더라도 1, 2, 3, 4번 남게 되면은 그게 OX 지문 훈련이 되니까 각 지문별로 맞다 틀리다를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지문은 똑같이 그대로 등장하게 되니까 실전에서는 아는 거 확실한 게 하나 있으면 바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문별로 복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날 때 다음 주차에 해설 강의할 부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모의고사 다 소화하셨으면은 학업 문제는 똑같은 거니까 중급 정도 되는 거 미리 한번 읽어만 오셔도 훨씬 효과가 좋아요. 기출 문제집은 이름은 문제집인데 실제로 밑에 정답 해설이 항상 다 달려 있죠. 그 말은 풀어보고 채점하는 용도가 아니고 기본서를 문제화된 방식으로 다시 읽어본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말로 우리가 기본서에서 똑같이 쭉 배웠으니까 기출 문제집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틀리라고 내는가, 어디가 틀린 부분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면 객관식용으로 이해는 다 끝난 것이니까 그런 거 이제 감 떨어지지 않게 계속 이제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80페이지에 우리 행정행위 일반 글에서 테마 21번은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개념과 다른 행정장관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 좀 크게 물어보는 단원이에요. 자, 1번
평이한 스타일인데 이제 상급으로 돼 있는 이유가 그 첫 번째 지문 때문에 그래요. 그 1번 지문 이제 별표해 두시고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수행하는 공법행위로 자 밑줄 정의하면 그 정의하면 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특이하게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이 논하고 있는데 그 학설 대립으로 물어보는 문제야. 요즘 스타일은 아닌데 최고 난이도입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그럼 이 말이 법률 우위의 원칙이에요. 행정행위도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여기에서 추상적인 행정입법과 구별이 되고 자, 법 집행을 수행하는 공법행위라고 끝났으니까 권력적이고 단독적이다라는 개념 정의가 없는 견해예요. 그러면 강제성이 있든 강제성이 없든 공법상 법률행위이기만 하면 행정행위로 본다라는 견해니까 이제 공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합동행위도 법률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행정행위 개념에서 제외가 안 되고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 등이 구별이 안 되는 견해예요. 1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전후 10년 사이에 아주 희한하게 물어본 내용이고 그 풀어보실 때 출처가 17년도 되어 있으면은 이례적으로 어려웠던 해니까 그 특이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그 밑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효과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의 의사가 구성 요소가 되면 그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요즘은 공통점이 있는데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여기는 공통점이 없어요. 허가는 신청 없는 허가도 가능하니까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통행금지 해제 그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허가는 신청 없어도 됩니다. 근데 특허나 또는 인가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되니까 공통점이 없어요. 3번 행정행위 효력이 구속요건적 효력 그리고 공정력 두 개를 나눠보는 견해가 있는데 구속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들일지라도 이쪽 공무원이 했던 행정행위를 함부로 부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을 겨냥하는 힘이고 공정력이라고 하는 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문제 있어 보이더라도 일단 효력을 부정하지 말고 따라라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론적인 근거가 구속요건적 효력은 다른 공무원들도 취소권이 따로 있지 않으면 이쪽 공무원의 행위를 함부로 취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니까 이건 권한 존중, 권력 분립의 원리이고 공정력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인 근거가 법적 안정성이에요.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들이 자기가 처분받고 이거 취소한다 이래버리게 되면 처분에 따를 국민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공법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양자는 이론적 근거가 공통점이 없어요. 정답은 이제 쉬워요. 4번. 자, 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은 실무의 개념, 강학상 행정행위는 이론상의 개념. 양자를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더 넓은 의미로 봐요. 그러면 처분이 더 큰 개념이니까 그 안에 행정행위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럼 행정행위면 전부 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이 되는 놈들이 있다. 그게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해서 사실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될 수 없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은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자, 두 번째 이제 행정행위를 크게 분류하게 되면 행정행위의 전반부는 행정행위의 종류. 그러면 행정행위의 기본 개념을 익힌 다음에 행정행위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정행위에 근거되는 법률에서 강하게 구속하고 있으면 기속행위. 법률에서 느슨하게 구속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행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얼만큼 할 건지를 행정직 공무원이 선택할 수 있으면 재량으로 봅니다. 기속과 재량의 구별은 출제 안 된 적이 없어요. 출제 빈도순에서 파란색 점 3개 찍혀 있으면은 이게 매년 나오는 주제이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지문은 우리 아침 보고에서 봤던 건데 그 4번 볼게요.
자, 재량 행위에 있어서도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 위법인 행위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 아무리 재량을 줬지만은 재량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일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이제 부당함에 그치는 게 아니고 위협이 되니까 법원에 의한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이 재량 행위의 적법성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 일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재량 행위라도 일탈남용으로 위법에 이르게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위에 1번 지문이 이제 틀린 지문인데 입증 책임 나오면은 항상 어려운 지문이에요. 근데 입증 책임은 딱 두 가지 공식이에요. 첫 번째, 원칙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거라고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예외는 예외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은 자기 스스로 증명한다. 그 두 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하는 게 재량행위가 그 위협이다라는 내용인데 재량행위는 행정부의 고도의 전문성을 존중해서 입법부나 사법부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행정부에게 믿고 맡겨둔 거예요. 따라서 재량행위는 전문가인 행정청이 적법하게 했다라고 추정이 돼요.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재량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니까 재량권이 일탈남용 이게 위협이다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예외를 주장하는 꼴이 돼요. 따라서 예외는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 국민 측에서 먼저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1번이 X예요. 자, 오른쪽에 우리 5번 보겠습니다. 자, 기속과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거 법률이나 용어 이름에 계획자 들어가 있으면 다 재량행위예요. 자, 개발행위 허가. 땅 파는 공사 허가죠. 재량이고요. 그럼 법에서 말하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밑줄 불확정 개념. 법을 읽어봤을 때 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쓰여져 있는 게 재량행위의 출발이에요. 그럼 해석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으니까 상황마다 어떻게 할까를 행정청이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불확정 개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속한다. 재량행위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2번은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에 관해서는 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어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사안마다 판례가 정해주겠다 이런 거니까 2번은 맞는 지문이고 시간 없다 그러면 네 번째 줄에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럼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다 틀린 지문이 돼요. 3번 처분할 것인지의 여부 이걸 결정재량 이렇게 불러요. 할까 말까. 자,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얼만큼 할까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 이게 선택재량입니다. 재량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 또 과징금 동그라미 쳐두시고 우리 돈 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부 기속행위예요. 왜냐하면 돈 낼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하명이고 하명은 국민에게 침익적인 거니까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된다. 근데 유일하게 돈 내라는 건데 재량으로 지급되는 게 요 과징금이에요. 요 과징금의 본질은 행정상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다. 그 제재 처분은 전부 재량입니다. 그럼 법원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고가 아니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을 못해요. 얼만큼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를 법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취소 판결도 안 돼요. 이게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고 일부 취소 판결이 불가하다. 3번이 X예요. 자, 4번 내용에 이제 별표 한 개 두시고 그 4번 같은 내용은 제가 다른 직렬 강의할 때는 안 하는데 이게 소방행정법의 특징이 양면적인 특징이 있는데 지문의 길이는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만큼 길진 않아요. 근데 뭐 공개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몇 문제 정도는 지문 하나가 한 3-4줄 이상으로 긴 것들도 한 몇 문제 보여요. 소방행정법 문제는 20문제 중에 아주 쉬운 거, 그거 아니면은 아주 어려운 거, 그 양극단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게 원래 나오는 대국인데 어렵게 내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법령이라든가 개념에 있어서
좀 판례가 시험 범위가 아닐 때는 옛날에 이제 개념 문제 많았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4번 같은 건데 4번 보시면은 자, 운송 사업 면허 그러면은 특허니까 재량이에요. 이때 공익 실현과 아울러 공익 동그라미 쳐두시고 공익을 높이 추구하는 걸 우리가 합목적성 이렇게 불러요. 행정의 목적이 공익 달성, 합목적성, 공익 실현 끝에 구체적 타당성, 그게 하나의 세트예요. 전부 다 이제 재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이제 변별력 가리기 위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대비하는 건데 그냥 그 세트인 개념이 있으면은 그거하고 다른 게 섞여 있으면 다 틀린 지문이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장 큰 카테고리 구별해서 그 출제원들이 좋아하는 제도인데 법이라고 하는 게 추구하는 지점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더 중시하는 거에 따라서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학파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둘 다 이제 법이 추구하는 건데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고 다른 하나가 구체적 타당성이에요. 사람으로 치게 되면은 원칙주의자들이 있어요. 그쪽의 단점은 겁나게 고지식함. 밑에는 구체적 상황마다 합리적으로. 이게 구체적 타당성. 그럼 사안마다 납득할 수 있게 조절은 되는 대신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예측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느냐 이쪽을 중시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그러면은 정해진 대로만 작동이 되니까 예측하기는 편해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 못하고 일괄적인 처분을 때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불량식품 판매하면은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유통기한 지난 거 팔다 걸리면 무조건 6개월이야. 근데 유통기한 지난 것도 하루 지난 게 있고 1년 지난 것도 있을 텐데 그걸 무조건 다 6개월이다 이러면은 딸랑 하루 지나서 깜빡하고 팔았다가 그래도 6개월 맞게 되면은 그 사람은 너무 좀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더 중시하면은 이제 법적 안정성. 이쪽이 이제 법의 원래 목적이 정해진 대로 움직여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건 합법성을 중시하는 그쪽의 내용이에요. 근데 구체적 타당성이다 그러면은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이건 합목적성을 더 중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기속행위가 어울려요, 재량행위가 어울려요. 이건 기속행위.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재량행위가 어울린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인 공익을 중시하면 이제 재량행위 쪽으로 가는 거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보단 일벌백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기속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고 합법성을 중시하는 분야에서는 재량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위에 게 한 세트 이제 밑에 게 한 세트. 굳이 그냥 하나 덧붙이면은 그럼 행정행위는 원래 권력적인 거니까 국민이 원치 않아도 행정행위에 따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미리 법의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법을 읽어봤더니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이 되면 그 하나의 행위만 닥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속행위이고 법을 읽어봤더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게 이제 법이 딱 떨어지는 개념으로 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이제 재량행위다 이제 그런 뜻이 돼요. 자, 6번 문제는 혹시 모르니까 볼게요. 여기 이제 출처가 이제 군무원 되어 있는데 군무원 시험은 작년부터 이제 공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웬만한 직렬 시험 중에서는 비공개를 가장 오래 유지한 시험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옛날 스타일들이 있는데 6번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옛날 스타일은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을 하여튼 이상하게 써요. 요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인데 훈민정음 보게 되면 어렵지요. 고어 보는 거 똑같아요. 그 1번 같은 거.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재량행위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요즘 표현으로는 재량행위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의 근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는 그랬으니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청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재량행위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법에 없는 이유로도 거부할 수 있다. 그 표현입니다. 1번 맞는 지문이에요. 오른쪽에 이제 3번이 X인데 틀리라고 내는 거죠. 이런 건. 자,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도 같는데 아까 본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는 법에서 말하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서 그 요건에 해당되는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아니고 재량 판단에 속한다. 그래서 틀린 걸로 된 거예요. 이때 판단 여지 있죠. 거기 다운표 쳐 두시고 우리 재량행위 파트에서 판단 여지 나오게 되면 이게 일반 명사가 아니고 독일의 학설 이름이에요. 판단 여지 이론. 판례가 독일의 학설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예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토계획법, 개별법이 나와 있고 개발행위허가 나와 있으니까 전부 이제 판례 지문들인데 판단 여지라고 하는 독일의 이론을 판례가 명시한 것처럼 썼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고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속한다. 그러니까 재량행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번 X. 자, 4번. 자,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있어서도 재량의 넓고 좁은 차이는 있겠지만은 법 규정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습법이나 조리라고 하는 게 불문법이죠. 따라서 성문법뿐만이 아니고 불문법상을 어기지 않아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문법이든 일반 원칙과 같은 불문법이건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행사는 일탈 남용이고 위협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에서는 그 1번 지문 그 별표 한 개 두시고 그거하고 헷갈리기 쉬운 게 있는데 요즘에 물어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배출 시설 설치 허가. 이게 근거 법률이 대기환경보전법이에요. 요거는 우리 판례가 기속 재량행위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으면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내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법에 없는 이유로도 거부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변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속 재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순수한 기속행위가 있고 특별한 게 없으면 기속인데 예외적으로는 아주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법에 없는 이유로도 예외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다. 기속 재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의 구별로는 자유 재량이 있고 그래요. 그 위에 순수한 기속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법에 없는 이유로는 거부 못해요. 근데 밑에는 원칙적으로는 법정 요건 갖춘 자에 대해서는 법에 없는 이유로 거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에 없는 이유로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밑에는 원래부터가 법에 없는 이유로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의 차이인데 순수 기속행위로 물어보는 건 아직까지 행정법 총론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 영업 허가. 그 음식점 영업 허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속 재량인 허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 거 하나 음식점 영업허가 말고는 허가이지만 전부 다 이제 기속재량으로 보시면 돼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뭐 석유 판매업법상 주유소 설치허가 등등등 전부 다. 재량행위는 애초부터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이런 식으로 행정계획의 근거 법률을 달고 있는 예외적 허가라든가 또는 특허로 분류가 되면 원래부터 재량행위고. 자, 그럼 밑에 그 1번 지문은 요 기속재량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건은 대기 환경을 보전하겠다라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특별한 게 없으면은 원칙은 기속행위예요. 아주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법에 없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부터 그냥 어디 갔지? 원래부터 재량행위는 대표적인 게 특허죠. 여기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아니고 전국이 아니고 수도권으로 딱 명시한 다음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똑같은 대기환경이지만 얘는 보전하겠다, 잘 지키겠다는 거고 더 안 망가지게. 밑에는 보전이 아니고 좋아지게 만들겠다. 그 말은 너무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공해가.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에요.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상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 오염물질이지만 그래도 양을 정하면은 뿜어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얘는 특허예요. 위에 거는 허가고. 그래서 배출 시설 설치 허가는 공장이 승인되고 그 공장 안에 어떠한 걸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단순한 이제 건축에 불과하면 밑에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 오염 물질이고 수도권이지만 그래도 뿜어낼 수 있는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특허. 있어 보이면 특허. 좀 덜 떨어져 보이면 허가. 양자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 특허고 원래 재량. 자, 2번 보시면 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요것도 특허예요. 계획 승인 특허.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받으면 최장 25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돼요. 이것도 주택 건설 사업자의 지위를 만들어주는 특허 처분입니다. 따라서 얘는 법이 정하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원래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불허가를 때릴 수 있는 원래 재량 행위예요. 특허. 자, 3번은 우리 기속과 재량의 구별 기준. 효과 재량설은 이름 그대로 국민에 대한 효과가 좋은 거면은 재량이고 국민에게 안 좋게 하려면은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라. 침익적으로 보는 침익적 행위는 기속, 수익적 행위를 재량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자, 답은 4번이에요. 자, 용도 변경 승인. 용도 변경 동그라미 쳐두시고 형질 변경, 용도 변경. 그다음에 뭐 산림 훼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재량 행위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9번 같은 게 엄청 길게 되어 있죠.
근데 오른쪽에 10번 보시면은 역시나 긴데 우리 작년 소방공제 기출 문제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길긴 긴데 전부 다 일반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판결문들이에요. 그게 1번 같은 거. 딱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니까 법원이 세 번째 줄에 일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기속행위는 자신이 먼저 결론 내리고 법관에 했었던 결론과 행정청이 했던 판단을 비교 판정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X입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 영업 허가 금지 해제하는 허가에 불과하고 순수 기속행위예요. 따라서 네 번째 줄에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공공복리 사유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2번 지문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로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될 수 있는데 음식점 영업 허가는 순수한 기속행위예요. 자, 4번. 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요 꾸미는 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예외적인 허가여서 재량으로 취급되는 허가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은 사실 오인,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 위반과 같은 일반 원칙 위반, 목적이 불순하다 이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함부로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량 행위는 적법으로 추정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틀린 건 2번. 자, 오른쪽에 10번 우리 작년 우리 기출 문제인데 요런 게 이제 한 두세 문제 있어가지고 소방행정법 전체의 난이도가 만만한 시험이 아니게 됐어요. 어렵습니다. 자, 1번. 수험생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기존의 기출에서 다루지 않은 지문이 있으면 그게 난이도가 어려운 거고 길더라도 기존의 기출 문제집에 있던 내용이면은 그거는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는 안 하는 거예요. 1번. 이게 기존의 기출에 없던 내용이에요. 좀 뻔뻔한 거짓말인데 법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해서 재량행위 이외에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부관 동그라미 쳐두시고 부관은 행정행위 일부를 구성하는 건데 지문에 이제 부관이 나와 있으면은 요건 이제 출제의 좀 관행 같은 건데 부관 파트에서는 항상 무슨 말이 생략돼 있냐면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걸로 보시는 게 좋아요. 부관에서는 출제 패턴이 그래요. 부관에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 말이 생략돼 있는 거. 왜냐하면 별도의 근거 있으면 다 부관을 붙일 수 있으니까 항상 부관에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이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럼 1번 지문은 법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해서 법의 근거 없이도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X입니다. 이렇게 변경한 적도 없고 기속이나 기속적 재량에는 법의 근거 없이는 부관을 못 붙여요. 따라서 이러한 부관이 있는 경우 법의 근거도 없이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였으면 그 부관은 그냥 무효예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부관의 내용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진다가 아니고 부관이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생긴 적도 없어서 그런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어요. 1번 X. 그다음에 우리 행정법 쭉 보다 보면은 항상 이제 지문이 길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판단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시스템적으로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허가를 준다 만다 먼저 결정해야 되니까 허가를 거부당하는 사안이냐, 허가를 주는데 뭔가 단서를 붙여주는 거냐, 줬던 허가를 뺐드느냐, 그건 잘 구별해야 돼요. 허가를 거부당하는 거하고 받은 허가를 뺏기는 허가 직권 취소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허가를 거부당하는 거하고 부관을 붙여서라도 받는 거하고 어떤 게 좀 더 나아요? 부관을 붙여서도 받는 게 조금은 낫죠. 그래서 이제 거부당하는 거하고 허가를 받는 거하고도 완전히 구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원래는 기속행위인데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변신할 가능성을 머금고 있는 거, 기속재량. 판례의 구별이에요. 그럼 우리 판례가 최초의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할 때는 어떤 논리를 쓰냐면
거부할 때는 이 두 개를 같이 봐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허가 자체를 안 내줄 수 있다. 재량이 있으면.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요. 신청했다 거부할 때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에 없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게 기속 재량을 같이 봐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는 건축 허가도 법에 없는 이유로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관을 따라서 허가를 내줄 때는 요거 두 개를 같이 봐요. 기속과 기속 재량은 부관을 붙일 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내줄 때는. 그럼 재량행위만 법에 근거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이나 기속 재량에는 별도의 근거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거부할 때는 오른쪽 두 개를 같이 취급하고 있고 부관 붙여서 내줄 때는 왼쪽 두 개를 같은 테마로 이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건축 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우리한테 기부 체납하는 걸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함. 그럼 기부 체납의 조건 이게 부관이죠. 그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관 허가 조건은 원칙상 취소 사유가 아니고 법에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부관 붙이면 무효다 이 말이에요. 2번 X. 자, 3번 이제 어려워요.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 기속 재량행위예요. 심사 결과 그 신청이 건축법상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경우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내줘야 되고 아주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법에 없는 이유로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봤더니 소음 공해, 먼지 발생, 주변인 집단 민원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불허가,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남는 건 예외적으로 기속 재량이니까 법에 없는 이유로도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기속 재량 행위를 거부할 만한 아주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되겠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착한 사람이 서로 잘 속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아니에요. 건축을 하는데 소음이 안 생길 수 있나? 안 되죠. 우르르 쾅쾅 먼지는 원래 생기게 돼 있고 주변이 집단 민원. 당연히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 요만한 거 할 때도 툭 한번 인터폰질 해가지고 뭐 난리 치니까 찡찡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 정도 가지고서는 기속 재량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는 못 돼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따라서 이런 걸 이유로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거부 처분이 비례 원칙을 준수했다고 해서 처분 자체 위법성은 인정될 수 없다가 아니고 이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법정 요건을 갖춘 건축 허가를 법에 없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 불허가는 전부 다 그 위법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3번 X고요. 정답은 이제 4번. 자, 과징금 부과 처분. 임의적 감경 규정이다 이 말이 액수를 깎아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감경 여부는 재량이겠지만 밑줄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가 아니다라고 오인. 그래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사실 오인이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전부 재량의 일탈 남용인 거부 처분들이에요. 일탈 남용인 처분들이에요. 정답은 4번.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13번에서는 거기 13번에 그 3번 볼게요. 3번은 옛날에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키워드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 요 사건이에요. 경찰 공무원 시험인데 컨닝하다 걸렸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다 컨닝하겠죠. 어차피 떨어질 건데 그 시험 무효로만 하면은 어차피 떨어질 거 컨닝하다 걸려서 떨어지나 뭐 원래 떨어지나 그러니까 이래 보자 이렇게 할 거니까
뒤에 불이익이 더 있어요. 보통은 2년간 응시 자격 제한인데 이 당시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라고 하는 시행령에서는 5년간 응시 자격 박탈. 근데 이분 나이가 이제 제법 많아가지고 군대 갔다 온 3년을 플러스 시키더라도 5년간 시험 못 보게 되면 43이 넘어가 버리니까 대한민국에서 경찰 공무원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소송 제기해가지고 5년 최고 한도액으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5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나의 사정을 감안해서 응시 자격 제한을 좀 줄여달라 뭐 이렇게 한 건데 결론은 안 먹혔어요. 이 사건에서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들어있는 응시 자격 박탈인데 임용령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들어있으면 뭐가 되었든 간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 조문이고 이 사건 5년은 무조건 5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량이 아니고 기속이에요.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 꿈을 접으셔야 했다 그런 말이에요. 3번은 맞고요. 또 오른쪽에 14번에 1번 지문이 있죠. 이런 게 이제 개념 문제인데 재량 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 이익 형량을 통해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 법정 요건 갖춘 자에게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법에 없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1번은 맞고요. 자, 3번이 의제되는 이 말 나오게 되면은 인허가 의제 제도예요. 주된 인허가 받으면 다른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쳐줄게. 그래서 의제되는 인허가 이렇게도 표현하고 행정기본법에서는 뭐 관련 인허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이면 주된 인허가는 기속이더라도 인허가 의제되는 한도 내에서는 토탈 재량으로 본다. 그래서 뭐가 되었든지 간에 재량이 들어있으면 전부 재량으로 취급돼요. 이게 전형적인 예가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그런 거예요. 건축허가는 주된 인허가, 원래 기속행위.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는 땅 파고 있으니까 그건 재량행위. 합쳐서 양자는 재량행위로 취급해요. 그럼 법에 없는 이유로도 건축허가 거부할 수 있다. 자, 4번 X입니다. 일단 두 번째 줄에 사실 오인 나오게 되면 위협이에요. 재량 일탈 남용인데 첫 번째 줄도 X예요. 사실의 존재 부존재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다. X입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걸 없다라고 치는 건 당연히 그거는 위협이에요. 그 재량권이 인정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분이 한 끼에 50만 원 하는 식사를 접대받았어요. 향응 뇌물이지 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징계, 재량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 존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있다 이래버리게 되면 50만 원짜리 밥 먹은 적이 없네 이래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징계 재량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으니까 사실관계 판단에는 재량권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것도 역시 재량심사가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전부 재량일탈남용이고 위협이에요. 자, 오른쪽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이 올해 소방공채 문제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소방행정법이 비공개 시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올드한 스타일이 있다라는 게 이런 패턴이에요. 여기가 재량의 일탈 남용 인정 여부 판례 문제인데 요즘에는 재량의 일탈 남용을 독자적인 문제로는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거의 일반 원칙 판례하고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아직 소방에서는 재량의 일탈 남용의 판례 문제 가지고 단독 문제 나왔습니다. 내용은 쉬워요. 저거 비례 원칙 판례들하고 많이 중복이 돼요. 1번은 키워드가 단 1회. 딱 한 번 걸렸는데 네 번째 줄에 파면. 제일 센 거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심하다. 비례 원칙 위반이에요. 훈령이라고 하는 건 행정규칙인데 훈령이 뭐냐면은 관내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절대 요정 출입하지 말 것. 그럼 이 정도가 훈령으로 나온다는 건 뒤집어서 요정 많이 간다 안 간다. 요정이 그 뭐 샴푸의 요정 이런 게 아니고 저기 요즘으로 치게 되면 룸사롱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이제 한정식 집인데 사실상 룸사롱 영업하던데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사는 게 매번 가던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데 마지못해서 한번 따라갔다가 딱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더니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걸린 사람인데 너는 안 갈 줄 알았더니 너도 갔어 이래가지고 이제 일벌 100개 본보기. 그래서 이제 파면 때리는데 딱 한 번 위반한 사람에게는 뭐 경고 정도 하거나 가벼운 징계한 다음에 나중에 또 그러면은 더 무거운 징계로 가야지
처음부터 제일 센 가는 거는 전부 다 비례 원칙 위반이에요. 자, 답은 쉽죠. 2번. 키워드는 이제 녹용. 기준치 0.5% 초과했는데 녹용 전부를 전량을 폐기하라라고 지시한 게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건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전량 폐기 처분으로 봤어요. 먹거리 중에서도 의약품 쪽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건 전면 유통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3번에 별표 드시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그 밑줄 그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판사하는 거는 이제 객관식 용인데 그냥 좀 외우고 계시면은 문제 풀 때 좀 쓸모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처분적 고시라고 해서 고시니까 널리 알리는 건데 그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바로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널리 알리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겠어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이겠어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 그게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 그게 일반 처분이에요. 그 처분적 고시의 대명사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그래서 이건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불특정 업자들을 겨냥한 처분이에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기 나와 있는 해로운 매체물을 제작 판매 대여하지도 말 것. 성인 대상으로 판매 목적으로 진행할 때는 누구든지 포장해 놓을 것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 유명한 게 급여 비급여란 말이 포인트예요.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를 받기로 했으면 급여 상한 금액표.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인데 여기 목록에 들어가면은 건강보험법상 지원금 받으니까 약값이 싸게 처방이 되고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원 안 해주게 되니까 오리지널 약값 그대로 비싸게 환자에게 이제 처방이 돼요. 그 다음에 급여 받기로 했으면은 상한 선정하고 있는 거. 이게 이른바 키워드가 이건 보건복지부 고시 둘 다 항고 소송의 대상이다. 그 밑에 사건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인 병원, 환자뿐만이 아니고 제약회사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본 사건이니까 요거 두 개 처분적 고시의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래서 고시라고 하는 거는 고시 또는 공고, 그 실무에서는 뭐 고시 제 183-2호, 뭐 공고 제 몇 호 이런 식으로 막 뿌리게 되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는 행정규칙일 수도 있고 법규 명령일 수도 있고 애초에 그냥 구체적인 처분일 수도 있고 그래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공무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업무 지침에 불과한 거. 국민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거.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런 것도 이제 두 개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가 키워드가 시형아파트. 시형아파트 특별 분양 개선 지침. 이거는 말 그대로 특별 분양 개선 업무 지침, 공무원에 대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하등 상관없는 대적 구속력 없다. 단순 행정규칙에 불과해요. 두 번째가 둘 다 서울특별시 사건인데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지침. 이것도 서울시 교통행정과의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지 외부에 있는 국민과는 하등 관련 없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지침 이것도 전부 다 행정규칙에 불과.
자, 근데 뭐 4번은 뭐 두 번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과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 과락제도 지금도 다 하고 있죠. 따라서 헌법상 일반 원칙 등에 위반되는 건 없다.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6번 문제는 이제 재량행위의 마지막 문제인데, 다음 중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그러니까 16번 문제는 내용보다는 그 문제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데, 원래 박스형 문제는 옳은 거 고르기가 원래 원칙인데, 요즘에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또 현혹을 시키고 있으니까 실컷 다 풀어놓고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는데 옳은 거 모아져 있는 거 골라서 틀리는 그런 거는 꼭 방지해야 돼요. 자, 다음 중 재량 일탈 남용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그러면 그 위협이 아니고 적법한 재량 행위를 찾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기업본 보시면, 자, 키워드는 거짓 진술이나 사실 은폐. 이게 허위로 또는 사위로 속인 거죠. 그럼 국민이 먼저 속였으니까 보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익 형량 해봐야 보호할 만한 사익이 제로니까 무조건 공익이 중대할 것이고, 취소 처분이 재량 일탈 남용이 될 리가 없어요. 이게 필요적 취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난민 인정 결정을 취소시켰더라도 적법한 처분이다. 기획번이 일탈 남용 해당 안 되고요. 자, 니은번 지워버리시고. 자, 디귿번은 유명한 사례인데, 뭔가를 받았더라도 받는 정황이 중요해요. 디귿번, 공정하게 업무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예요.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딸랑 30만 원이지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받으면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휘말리게 되니까 계속 들어줘야 되는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컷하는 게 제일 좋죠. 이분이 이제 돈 들고 찾아오니까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세요라고 했는데, 계속 받아달라고 실강이 하다가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라오셨어요. 이 사람 갔겠지. 와서 보니까 돈 봉투 놓고 사라진 거예요. 돈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밑줄 피동적으로 수수, 마지 못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만나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감사 의미로 찾아왔는데 자기 돈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청렴한 공무원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존경해야지. 2번 찌른다.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받아서 돌려주는 거는 나중에 참작할 문제이고, 일단 받았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돼요. 그 뇌물죄가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에 있어서만 되는 범죄인데, 뇌물죄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뇌물을 직접 받진 않았는데 직무대가성으로 약속했으면 그것도 이제 처벌 대상으로 범죄 유형이고, 받았으면 일단 뇌물죄는 성립이고, 나중에 돌려주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심지어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신데 A 업무 파트에 있는데 내가 곧 B 자리로 옮겨갈 거니까 B의 인허가 해줄게라고 약속하면서 돈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돼요. 먼저 일체를 해주고 나중에 받기로 해도 사후 뇌물죄라 다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 전달해 드리고 와라. 내 갖다 주기만 했어. 내 돈 아니야. 나도 증뇌물 전달죄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뇌물죄 중에 하나예요. 회사 다닐 때 몇 번 해봤지. 당연히 걸린 적은 없는데 그때 알고는 있었는데 담이 작아서 못했어. 유일하게 뇌물죄에서 당연히 범죄로는 다 처리가 되는데, 기왕 걸릴 거 이거라도 좀 챙기자. 그럼 뇌물 전달하러 가면서 몇 개 인마이 포켓하면은 그거는 이제 몰수 추징해서 안 될 수는 있어요. 대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제 자살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얼마 전에 그 뭐 뉴스 보셨나?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1,880억? 역대 개인 횡령 액수로는 1위야. 법인 자체 횡령 액수가 아니고 개인 직원이 한 횡령 액수로는 역대 1위예요. 그 액수가 이제 보통 이제 뭐 몇십억, 몇백억 가다가 이제 1,900억 가까운 내용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양반 보니까 이제 뭐그 사모님한테 뭐 건물도 증여하고 뭐 저당권 다 대출 갚고 하면서 뭐 금괴 요즘 시세 비싸갖고 1kg짜리 금바가 한 8천만 원 한다 그러대. 그거 뭐 600억치 샀다 그러더라고. 그거 운반하는 것도 일일 텐데, 뭐 그 정도면 없던 힘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 뭐 이제 봉고차나 실어갖고 열심히 어디다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발견되게 되면 다 이제 몰수 추징이고,
건물이라는 가치로 남아 있어도 다 추징이에요. 몰수 추징 안 당하는 건 딱 하나, 낭비. 낭비된 금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전 안 해줘요. 그 말고는 전부 다 다른 가치로 나눠져 있으면 다 몰수 추징이 돼요. 그러니까 담도 크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주식에 뭐 한 1,000억 원어치 집어넣었다가 보니까 손실 보고 팔았대. 그 이제 친구랑 이제 뭐 그쪽 하는 놈이 있어고 뭐 차트 보여주던데 그 양반이 샀다가 당연히 그런 거대한 개미가 들어 있으면 이게 띄울 리가 없지. 그러다 그 양반이 이제 처분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뭐 급등하기 시작했더라고. 여러 가지 손해가 됐는데 그때 단톡방에 우스갯소리라 그래도 한일전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정신승리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에도 똑같이 그 재무 담당 직원이 괴인 횡령했는데 그 일본의 직원 괴인 횡령 액수가 작년에 있었는데 그게 1,700억. 어쨌든 우리가 액수가 더 높았으니까 한일전에서 승리했다 이러고 하고 있던데 그 일본 직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 돈 빼돌려 가지고 가상화폐에 투자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가상계좌도 전부 다 이제 몰수 압류하는 거예요. 가상계좌 자체를 압류하는 게 아니고 가상계좌니까 현금으로 출금하는 그 계좌를 압류 걸어버려. 그러면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복구가 되는데 압류하고 봤더니 그 일본 직원은 300억이 불었더라고. 투자를 잘한 거지 횡령했지만 그래도 횡령죄는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결과는 나중 문제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친구들끼리 이게 좀 이렇게 무용담식으로 이제 몰래 하나 슬쩍 뭐 과자 하나 훔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자유 시간이 있어요. 편의점 아저씨가 딴 데 보고 있다. 그럼 쓱 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었다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양심에 찔려서 도로 갖다 놨어. 그렇다도 절도죄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탐색하는 순간에 절도죄는 시작한 거고 타인의 물건을 내 점유로 옮기는 순간에 절도죄는 다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돌려놨으면 가게 주인 아저씨는 재산상의 손해는 없겠지만 어쨌든 절도죄는 성립이 된 거고 처벌은 돼요. 나중에 이제 형량 정할 때 참작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뇌물이 별게 아니고 요즘에는 향응 제공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뭐 유명한 판례들이 말 잘못했다가 얽히는 경우도 많아요. 공무원 재직하시는데 한 그 자리에서 20년 했으면은 매번 오가는 그 민원인도 뭐 같이 늙어가면서 동년배면 친하겠지 뭐. 지방자치단체 작아질수록 다 뻔히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공무원분 따님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자분이 어이 뭐 김주사 따님 대학 들어가셨다며 야 축하한다야. 그랬더니 반대로 공무원 아저씨가 이제 동네 친구한테 야 네 딸내미 이번에 대학 갔다며 축하한다 밥 한 번 사라. 오케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향응을 요구한 게 되는 거예요. 밥 한 번 사라 이런 것도. 왜냐면 그게 문장으로 써서 이제 법률 평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전후 사정에 개인의 친밀도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밥 한 번 사라라고 요구하였음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게 뇌물향을 요구한 게 되니까 항상 공무원은 셔터 마우스 입조심하는 게 최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다 엮여버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묵비권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입 털었다간 이게 나중에 얽혀가지고 막 그렇게 돼요. 어떤 사건도 있냐면은 뭐 어떤 분이 성희롱으로 이제 기소당하셨는데 이게 뭐 좀 일용직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제 뭐 여관에 달방 끊어도 계시는데 겨울에 이제 난방비 아끼려고 잘 안 틀어주는 업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너무 춥다. 볼라 좀 데펴서 뜨끈뜨끈하게 좀 해주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관 아주머니가 건 거예요. 성희롱이다 이런 식으로. 덥게 해라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얽히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불리한 진술은 강요 안 당한다. 이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제 평가에 따라서는 그냥 몰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엮인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부탁하니까 안 들어주게 되니까 이 30만 원 놓고 한 사람이 찌른 거예요. 나한테 얼마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해임. 심해 안 심해요? 심하지요. 이거는 먼저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고 피동적으로 받았을 뿐인데 물론 징계는 먹을 수 있어요. 뇌물죄는 되니까 성립은 했지만은 그래도 형량을 정할 때 조절했었어야지 너무 세게 하는 거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근데 그 옆에 옛날에 유명한 사건인데 똑같은 경찰 공무원인데 10,000원 받았어요. 해임. 심해 안 심해? 심하죠. 근데 그거 일탈남용이 아니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두 번 접어 사건인데 10,000원 받았는데 경찰 공무원 원래 경찰 공무원이 징계를 세게 당해요. 감시자가 부패하게 되면은 이건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감시해야 되는 사람이 뭔가 죄를 저지르면 심하게 당해요. 해임 처분 당했는데 10,000원 받았지만 해임 당해도 싸다. 재량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지못해 10,000원 받았으면 당연히 이거는 재량 일탈남용인데 이 사건에서 경찰 아저씨가 2번 접어서 달라고 먼저 요구한 거예요. 그 뇌물은 먼저 요구하는 순간에 게임 끝. 그 어떤 제재를 당하더라도 일탈남용은 아님. 사건을 보면은 되게 황당하기 그지없긴 해요. 이게 좀 억울한 면도 있어 보이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뭐 한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걸리게 되면은 그 경찰 아저씨한테 뭐 아예 싼 걸로 좀 부탁해요. 그러면 이제 씩 웃으면서 이제 한 돈 10,000원 거래면은 원래 70,000원짜리 당해야 되는데 경찰 아저씨가 10,000원 받고 한 30,000원짜리 끊어줘. 그럼 나는 70,000원 나갈 거에서 10,000원 플러스 3만 하니까 30,000원 이득. 경찰 아저씨도 10,000원 생겼으니까 박봉에 도움이 되고. 그게 옛날에는 만연했었어요.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뭐 고속도로 교통기 한 번 1년 하고 나면은 뭐 집 하나 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막 경찰 아저씨 장화 같은 거 벗으면 그 안에 이제 10,000원 따발이지 막 수십 장씩 하루에 나오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 사건도 이제 옛날 90년대 초반 사건인데 이제 뭐 김여사 아주머니가 이제 운전면허 처음 따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운전 초보고 또 아주머니시니까 이렇게 과속할 리는 없지. 그러다가 이제 운전 초짜일 때는 이게 순간 판단이 빨리 안 들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가다가 신호가 이제 초록색에서 노란불로 딱 바뀐 거예요. 그럼 일단 정지하는 게 원칙. 주변 사정 보고 가면 되는데 바뀌는데 아주머니가 순간 판단이 느리니까 멈춰야 되나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멈칫하다가 그냥 가자 이라고 가는데 속도를 많이 못 내니까 쫄쫄쫄쫄쫄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빨간불로 바뀌고 사거리를 이제 천천히 지나감. 그 코너에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이제 황금 어장이니까 잠복하고 있다가 신호위반 걸리니까 딱 걸렸어. 그래갖고 이제 쭉 가는데 보통 빨리 붕 지나가야 되는데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니까 빨간불인데도 천천히 지나가니까 이건 대놓고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임. 그래서 이제 쫓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 3838 멈추세요 이렇게 하는데 운전 초짜일 때는 그게 나를 향한 소리인지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계속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가. 속도는 여전히 느림.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경찰 아저씨들이 경찰 공권력에 대한 반항인가? 도망가는 거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천천히 세우지도 않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얼척이 없어서 쭉 가가지고 앞에 막은 다음에 가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나요 이렇게 하니까 초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호위반 하셨다. 면허증 제시해 달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처음에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제 핸드백 뒤지시다가 그 신분증, 운전면허증 제시해야 되는데 잡히는 대로 막 이렇게 장지갑에서 꺼내니까 처음에 신용카드를 줬대요. 이 그립감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이제 피식 웃으시면서 아줌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카드 결제가 안 되지. 그냥 한 돈 10,000원 주고 싼 거 끊어달라 할 때 10,000원 현찰을 줘야지. 이거를 신용카드 내밀면은 경찰 아저씨가 카드 결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 그거는 카드 결제가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줌마 이렇게 있다가 면허증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면허증을 줘.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 아저씨가 착각을 한 게 처음부터 신용카드 내밀미니까 아주 뻔뻔한 운전자로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증만 주고 돈 10,000원 같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제 뭐지? 아줌마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아 맞다. 그래서 이제 지갑에서 10,000원치 한 장 꺼내고 10,000원을 이렇게 줘. 근데 경찰에서 돈 10,000원 대놓고 받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경찰 아저씨가 아줌마 진짜 초보시네. 2번 접어 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00원짜리 2번 접으면은 운전면허증 밑에 딱 가려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면허증 제시하면서 같이 주는 게 그게 뇌물이지만 상도위가 있어야지. 대놓고 10,000원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건 안 되잖아. 원래 그래 원래. 팁이라는 것도 뭐 우리나라 팁은 아직 없지만은 팁도 줄 때 서비스 수고 많다고 해서 10,000원짜리 호공에다 뿌리면 그거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지. 그러니까 팁도 주는 법이 있어요. 나중에 뭐 조직생활 하면 다 배우는데 저도 회사 가서 몰라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뭐 부장님들하고 모시고 가가지고 그 일식집에서 밥 먹고 하다가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술 얼큰하게 돌면은 뭐 저 고생 많으신데 한 잔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대리 너도 한번 해봐 한 잔 드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전 술 안 해요 그러고 다 가시더라고. 근데 나머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잔 하세요 그러면 다들 잘 받아 마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몰랐는데 10,000원짜리 3번 접으면은 요 네모내져 가지고 소주잔 밑에 딱 깔려요. 그분들이 소주잔 권하실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10,000원짜리 밑에 깔고 이제 팁을 드리면서 소주 한 잔 권한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생 소주만 이렇게 드리니까 그분들이 받아 마실 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 그런 거였구나. 안 좋은 짓거리도 상도위가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돈 10,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분이 2번 접어서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해임당해도 재량일탈 남용이 아니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자,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리을번은 쉽죠. 자, 옛날 뭐 우스갯소리로 흙수저의 눈물 이런 건데, 자, 어떤 대학교에서 특별 전형하는데 해외 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 전형을 실시해요. 근데 아버지 직업이 외교관이나 공무원이면은 그들에게는 실 점수의 20% 가산점을 줘서 합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교관 공무원이 아니면 20% 가산점을 못 받으니까 원래 점수에 의하면 합격권 안에 들었는데 밀려가지고 불합격이 돼요.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하죠. 이건 당연히 대량권의 일탈남용이야. 부모의 직업이라고 하는 전혀 합리적 이유 없는 요소로 가지고 차별하고 있으니까 평등의 원칙 위반이면서 비례 원칙 위반, 재량 일탈 남용이야. 그래서 아닌 걸 고라 그랬으니까 정답이 기역 니은인데 기역번 판례 알아두시고 디귿 리을은 전부 다 비례 원칙, 재량 일탈 남용 위반이 인정된 사례들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이어서 보겠습니다.